네, 벚꽃이 아주 많이 핀 봄날입니다. 언젠가 겨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은 좀 생소하겠죠? 자, 벚꽃이 많이 피는 봄날에 치매 요양보호, 지난 영상에 이어서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에 관한 문제와 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시는 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응원 부탁드립니다. 자, 7번.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자, 정답은 5번. 양치질 하세요. 간단한 이 문장이 정답입니다. 자, 1번. 어르신 어디가 아프세요? 치매 환자는 인지 능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어디가 어떻게 아프세요 하면은 설명을 길게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디가라는 아주 그런 서술형인 질문은 하지 않도록, 서술형 대답을 요하는 질문은 하지 않도록 하는 게 맞죠? 그래서 1번은 틀렸습니다. 만약에 1번을 어르신 아프세요? 그러면 이러면 여기가 아프세요? 뭐 만지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팔이 아프세요? 정확하게 간단하게 표현하라고 했죠. 12번 이따 12시에 점심 먹어요. 자, 이따라는 표현은 나중에 이 말이죠. 미리 뭔가를 얘기할 필요가 없다. 필요해서 도움이 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기억을 잘 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인지능력 장애자로서 치매 대상자는 미리 얘기해줘봤자 나중에 그 혼란이 올 수도 있고요. 또 인지를 잘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있다라는 표현 그냥 하지 않고 점심때가 됐을 때 자, 점심 먹겠습니다. 점심 먹을 겁니다. 이제 점심시간이 뭐 점심입니다. 점심 먹어요. 이렇게 하는 게 낫죠. 3번 할머니는 점심 먹었어? 이렇게 반말을 하지 말라고 했죠. 아무리 인지 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항상 상대를 존중하는 표현으로 해야 합니다. 할머니는 점심 드셨어요? 이렇게 먹었어요? 이렇게. 4번 사과는 드셔도 되지만 배는 안 돼요. 자, 배가 안 된다면 그냥 사과만 제공하면서 사과 드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장 간단하고 좋은 표현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5번 양치질 하세요가 옳은 방법이죠. 그럼 책 잠깐 보겠습니다. 자, 치매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짜자잔. 자, 참고해 보시면 감각 기능만 떨어지지 감정 기능은 살아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 시 고려할 사항으로는 의사 전달을 할 수 없게 되어도 감정 기능은 유지되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마음이 치매 대상자에게 전달될 수 있다. 의사 전달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치매 대상자에게 어려운 대화를 이해시키려 하기보다는 대상자가 원하는 것 중심으로 의사소통을 하도록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의사소통의 기본 원칙에는 언어적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이 있지만 지금은 언어적인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신체적 상태를 파악한다. 자, 상황을 주위에서 관찰하고 필요할 때 도와줘야 한다. 그죠? 그래서 질문할 때 어디 불편한 곳 있으세요? 보다는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해서 하고 바로 그냥 대답할 수 있게끔 합니다. 또 예를 들어 배를 짚으면서 배가 아프세요? 이렇게 하면 되죠. 이 대상자를 존중하는 태도와 관심을 갖는다. 그죠? 야단치지 말고 화내지 말고 비웃어도 안 된다. 자존심이 상하기 때문이죠. 비협조적인 행동이나 엉뚱한 행동을 할 경우 부탁합니다 등의 따뜻한 말로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면서 협조를 요청한다. 그리고 잘 수행하면 잘했어요, 맞아요 등과 같은 격려의 말을 해줍니다. 3번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을 해야 합니다. 치매 대상자는 물건을 잃어버리고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거나 자꾸만 다른 곳에 가겠다고 집을 나가려고 하거나 밥 먹은 것을 잊어버리고 밥을 달라고 재촉하는 등 기억력 장애로 인한 문제 행동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상자가 물건을 잃어버리거나 놓아둔 곳을 잊어버려 주변 사람들을 의심하면 요양보호사는 부정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물건이 보이지 않는 것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여서 서랍 속은 찾아보셨어요? 하면서 함께 찾아보고 대상자가 기억력 장애로 인한 문제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의 속도에 맞춰서 낮은 음조로 천천히 차분히 상냥하고 예의 바르게
이야기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너무 큰 소리로 말하거나 목소리 톤을 높이면 대상자는 말하는 사람이 화가 난 것으로 여길 수도 있습니다.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않는다. 반드시 존칭어를 사용하고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하고 이것은 해도 되고 저것은 안 된다라는 표현 대신 할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정확히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해 보시면 침해 대상자가 의사표현을 하도록 돕는 방법에는 대상자를 편하게 하고 대상자를 산만하게 하는 요인을 최대한 줄인다.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끈다. 여러 사람이 있으면 대상자와 조용한 장소로 가서 대화한다. 대상자의 말을 잘 이해했음을 확인시켜준다. 어떻게? 고개를 끄덕끄덕 그러면서 확인시켜준다.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보조수단을 사용한다. 게시판이나 그림 같은 것을 사용한다. 자, 어린아이 대하듯 하지 말고 요구르트 말고 우유 드세요 이런 식으로 말고 우유 드세요 하고 간결하게 말합니다. 자, 예시가 있네요. 치매 대상자와의 효과적인 대화에 의해 요양보호사 자신을 밝힌 후 치매 대상자 이름을 부르면서 대화를 시작한다. 좋은 아침입니다. 누구누구님. 저는 요양보호사인 누구누구입니다. 또는 간결하고 구체적인 문장을 사용한다. 저는 누구누구입니다. 할머니 목욕을 도와드리러 왔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또한 반복적으로 설명한다. 인지기능 저하로 상대방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고 치매 대상자가 이해하지 못하면 반복하여 설명합니다. 자, 왜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는 질문을 합니다. 그죠? 대명사 그 사람 저기 저것 거기보다는 명사 의자 손자 욕실 등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표현을 활용합니다. 또 예를 들어 치매 대상자가 점심을 안 먹으려고 하고 혹은 안 먹었다면 왜 식사 안 하셨어요? 이렇게 묻는 게 아니라 점심 메뉴가 맛있었나요? 아니 라고 대답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자, 어르신 거기에 앉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어르신 의자에 앉으세요 라고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대상자를 인격적으로 대한다. 그죠? 존중하는 태도를 유지하고 간단한 단어 및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사용한다. 자,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하고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판단이 가능하면 선택할 수 있는 내용을 간단하고 확실하게 제시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대상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가지씩 설명한다. 예를 들면 식사하신 후에 양치질 하시고 외출해요. 식사하고 양치하고 외출하고 이런 내용보다는 식사하세요. 자, 식사 끝나고 나면 양치하세요. 양치 끝나고 나면 외출해요. 이렇게 한 번에 한 가지씩 차례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한다. 자, 치매 대상자는 시력과 청력에 장애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까이서 1m 이내에서 말하는 것이 좋고요. 자, 대화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를 뒤에서 부르거나 걷고 있을 때 말을 걸면 신체의 균형을 잃어 넘어질 우려가 있다고 하니 따뜻하게 눈을 쳐다보면서 얼굴을 마주보고 말하는 것이 좋겠죠. 항상 현실을 알려준다. 자,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주의를 끌기 위해서 이름을 부르고 자신이 누구인지 밝힌다. 일상생활을 할 때도 아침 8시예요 하고 진압력을 도우고 아침 식사하세요. 밤 10시예요. 주무세요. 라고 말하며 항상 현재 상황을 알려준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보면은 예를 들어서 아침 8시가 되면 아침 식사해요. 미리 말하는 거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자, 유행어나 외래어 사용하지 말고 일상적인 어휘를 사용한다. 그죠? 낯선 어휘는 대상자를 불안하게 할 수 있고 자신과 말하고 있는 상대방이 누구인지 잊어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고향 사투리로 말을 걸어보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과거를 회상하게 유도한다. 자, 치매 대상자는 지난 날을 회상하면서 자신을 되찾고 불안한 감정을 가라앉힐 수 있다고 합니다. 옛날에 즐겨 부르던 노래를 부르거나 옛 일을 회상하며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 인지기능 유지나 심리적 안정 면에서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따라서 7번
침해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5번 양치질 하세요입니다. 8번 다음 중 침해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단추 달린 옷이 좋다. 자, 이건 지난 영상에도 나왔습니다. 설명이. 단추 달린 옷보다는 고무가 달린 바지, 편한 바지를 입히는 거죠. 자, 3번 보시면 침해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힌다. 자, 단추를 4번에 있네요. 단추를 제대로 치우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으로 여미는 옷을 이용한다. 자, 벨크로죠. 벨크로 아시죠? 찍찍이. 단추 대신 부착용 접착천 벨크로로 여미는 옷을 이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단추는 좋지 않습니다. 제대로 채우지 못한다고 하니까요. 자, 그럼 나머지는 옳은 방법이겠죠? 1번 빨래하기 쉬운 옷을 제공한다. 자, 2번에 있습니다. 몸에 꼭 끼지 않고 빨래하기 쉬운 옷으로 제공한다. 자, 몸빼 같은 옷. 몸빼 같은 옷이 뭔지 알죠? 냉장고 바지 같은 거. 편한 거. 3번 속옷부터 차례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둔다. 왜? 자, 입는 순서를 그냥 편하게 정리해서 주는 겁니다. 침해 대상자가 옷을 순서대로 입지 못하는 경우 속옷부터 입는 순서대로 옷을 정리해 놓아둔다. 그럼 하나씩 왼쪽에서 오른쪽 순으로 뭐 이렇게 그냥 집어서 속에서부터 입어 나가면 되죠. 자, 그림을 제가 그렸었습니다. 팬티, 뭐 상의, 그 다음에 바지, 또 윗옷, 그 다음에 외투 이런 식으로 나열해 놓고 하나씩 순서대로 입기 편하게 해줍니다. 4번 속옷 입기를 거부하면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힌다. 자, 이거 책에 있었죠? 자, 3번에 보시면 침해 대상자가 옷 입는 것을 거부하면 다투지 말고 잠시 기다린 뒤 다시 시도하거나 목욕 시간을 이용하여 갈아입힌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리고 어떻게 돕냐면 이 옷이 더 이쁘네요 또는 물 묻혀주고 찝찝하게 해서 갈아입고 쉽게 만든다.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참고하세요. 5번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티셔츠를 입게 한다. 그죠? 6번에 있습니다. 앞뒤를 구분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뒤바꿔 입어도 무방한 옷을 입게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8번 다음 중 침해 대상자의 옷 갈아입히기를 돕는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단추 달린 옷이 좋다. 틀렸습니다. 9번 침해 대상자가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어? 라며 화를 낼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맞는 것은죠. 신발을 같이 찾아보자고 한다. 자, 책 의심 망상 환각편에서 참고를 보십니다. 치매 대상자가 의심이 많은 경우는 치매 대상자는 자신의 경험과 주위 환경을 이해하는 것이 점차 어려워진다. 또한 물건을 놓은 장소를 점차 기억하지 못한다. 대상자는 이런 상황들에 대한 수용이 어렵기 때문에 주변 사람을 의심하는 경향이 있다. 자, 이렇습니다. 또 다른 건 물건 훔쳐가는 것뿐만 아니라 독 넣었지, 음식에 독 넣었지, 너 바람 피지,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장 넘기시면요. 자, 4번 보시겠습니다. 잃어버렸다거나 훔쳐갔다고 주장하는 물건을 찾은 경우 침해 대상자를 비난하거나 훈계하지 않는다. 물건을 발견했을 때도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돕는 방법에서도 1번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훈계, 비난하지 않고 설득하지 말고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그냥 찾아보는 걸로 합니다. 잃어버린 물건에 대한 의심을 부정하거나 설득하지 말고 함께 찾아본다. 이게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자, 5번 처음부터 신발은 없었다고 설명한다. 맞을까요? 갑자기 보기 예고도 없이 5번으로 가서 죄송하고요. 자, 여기 보시면 기본 원칙이 보면 침해 대상자의 감정을 이해하고 수용한다. 침해 대상자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해 아니라고 부정하거나 다투지 않는다. 그냥 수용하는 편이 맞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신발은 없다고 그냥 설명하지 않고 그냥 없다라고 하는 그 말에 수용을 해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을 틀렸고요.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어? 했을 때 화낼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2, 3, 5가 되겠죠? 자, 1번 모르는 척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2. 다른 사람의 신발을 보여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3번 잘 보관하도록 주의를 준다. 침해 대상자가 잘
보관하도록 신경을 잘 쓸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보통은 힘들죠. 따라서 9번 침해 대상자가 누가 내 신발을 훔쳐갔어? 라며 화를 낼 때의 대처 방법으로 옳은 것은 4번 신발을 같이 찾아보자고 한다입니다. 1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집에 가서 아들 밥을 주어야 해 라며 문 앞을 계속 서성거릴 때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자, 시설에서 침해 대상 그러니까 침해 요양보호를 받고 있는데요. 집이 아니라 집에 가서 아들 밥을 주어야 해 라고 한다며 문 앞을 계속 서성거릴 때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관심을 돌린다입니다. 자, 반복 행동을 할 수 있죠. 집에 가서 아들 밥을 줘야 돼. 집에 가서 아들 밥을 줘야 돼. 이럴 때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관심을 살짝 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본다입니다. 자, 1번 TV를 크게 틀어놓는다. 자, 일단 여기 7번에 보시면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치매 환자에게는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는다고 합니다. 2번 문을 잠그고 못 본 척한다. 이것도 안 되겠죠? 자, 석양증후군 편에서요. 그 돕는 방법의 2번 보면 요양보호사는 치매 대상자를 관찰할 수 있는 곳에서 활동하게 하고 친구가 되어준다, 함께 있는다입니다. 혼자 있게 하면 안 됩니다. 자, 여기가 어르신 집이다 라고 말한다. 틀렸죠? 현실감을 갖게 해야 되니까 어르신 집이라는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죠? 자, 따라서 10번 시설 침해 대상자가 집에 가서 아들밥을 해줘야 돼 라며 문 앞을 계속 서성거릴 때 대상자를 돕는 방법은 5번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관심을 돌린다입니다. 11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먹었어도 배고픔을 계속 호소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입니다. 음식을 먹었는데도 배고파 배고파 하는 거죠. 2번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한다. 그죠? 또는 빈 그릇을 보여주거나 준비 중이에요. 기다려주세요. 라고 해본답니다. 자, 그럼 올바르지 않은 대처법은 먹고 난 씻기를 즉시 치운다. 그러니까 즉시 치우지 말고 오히려 보이게 하는 게 먹었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거죠. 3번 그릇의 크기를 큰 것으로 바꿔준다. 자, 이건 조금 이따 책에서 보겠습니다. 4번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제공한다. 맞을까요? 5번 단순하게 할 수 있는 일거리를 준다. 책을 한번 볼까요? 자, 음식 섭취 관련 문제 행동. 자,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거나 계속 배고픔을 호소하고 음식이 아닌 것을 먹거나 음식을 거부할 수 있어 영양 관리가 필요하다. 자, 기본 원칙, 치매 대상자의 식사 시간과 식사량을 점검한다. 체중을 측정하여 평상시 체중과 비교한다. 치매 대상자의 영양 실조와 비만을 예방한다. 화를 내거나 대립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치매 대상자가 아무 때나 밥을 달라고 하는 경우 방금 드셨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라며 대상자의 말을 부정하면 혼란스러워하므로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요. 조금만 간식 드릴게요. 뭐 이렇게 친절하게 얘기한다 합니다.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먹게 하고 장기적인 식사 거부는 시설장이나 간호사 등에게 보고한다. 자, 돕는 방법.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정한다. 칼로리 낮은 음식부터. 식사를 안 하려는 경우는 대체 음식을 이용한다. 좋아하는 대체 식품입니다.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손으로 집어 먹을 수 있는 식사를 만들어준다. 식사 도구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에만입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식사 도구를 사용하게 한다. 자, 그리고 치매 말기에는 씹는 법을 잊어버림으로 음식을 으깨거나 갈아서 걸쭉하게 만들어준다. 위험한 물건을 먹지 못하도록 하고 위험한 물건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는 경우 치매 대상자가 좋아하는 다른 간식과 교환한다. 금방 식사한 것을 알 수 있도록 먹고 난 식기를 그대로 두거나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게 한다입니다. 자, 그럼 11번에 2번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한다는 또 하나의 좋은 방법이겠죠? 11번 다음 중 치매 대상자가 음식을 먹었어도 배고픔을 계속 호소할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2번 매 식사 후 달력에 표시하도록 한다입니다. 자, 12번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